네, 지금 시장이 별로 안 좋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로 이제 방위산업 쪽, 그리고 게임주, 전력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플랫폼, 카카오가 좀 심하죠. 그리고 항공사까지 부진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오늘 오전 장을 어떻게 좀 정리를 해봐야 되는 건지, 키워드 원투펀치로 알아보겠습니다. 교보증권의 사용관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장 분위기, 미국 증시는 좀 방향성을 탐색했다면 국내 증시는 코스닥 중심으로 약간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전장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네,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계속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들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좀 단행을 했죠. 그러면서 미국과의 금리 차가 벌어지는 부분들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결국 역전되는 현상들이 지속될 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일단 11월에 미국에서 도대체 어느 정도의 금리를 올릴 것이냐. 지금은 이제 75bp, 4연속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가능성들이 굉장히 좀 올라가고 있는 그런 구간인 것 같아요. 고용시장이 잘 나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더 주요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있습니다. 물론 드물긴 하지만 요즘 같은 때에는 일단은 광고 관련주들이 굉장히 좀 핵심적으로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섹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디지털 광고 관련주들의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좋은 편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발표가 됐었던 내용들 중에서 넷플릭스 쪽에서 나오는 내용들이 이런 광고주들의 주가를 올리는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이 되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11월부터 광고 요금제를 도입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시청을 할 때는 기존에는 광고가 이제 없는 그런 시스템이었죠. 그런데 여기다가 광고를 붙이면서 대신에 이제 시청자들, 구독자들에게는 반값으로 구독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는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넷플릭스가 워낙에 글로벌 최대 지금 OTT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쪽의 광고 시장 규모가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이 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25년도를 보았을 때에는 이 넷플릭스로만 관련된 광고 시장의 규모가 1조 2천억에서 3천억까지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런 것들의 장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타겟형 광고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넷플릭스가 이제 어떤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을 때 그걸 시청하는 개별, 다 개개인의 성향을 어떤 프로그램을 시청하느냐, 얼마나 오래 머무느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맞춤형으로 광고를 설정해서 각각에게 내보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효율적으로 광고를 집행하고 싶어하는 대기업 및 중소기업들의 니즈를 굉장히 잘 맞춰줄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거고요. 당연히 침체 이런 시장 속에서도 소비는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개인 소비 지출 꺾이지 않고 있는 이유가 인플레이션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당 임금의 상승 수준을 보면은 인플레이션과 같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에 맞춰서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지금 당장 더 많이 받는 돈들을 소비하지 않으면은 결국 이게 한 달 후, 두 달 후, 내년 이렇게 봤을 때는 실질적인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더 많이 벌어들이는 수입을 그만큼 소비로 더 증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일단 타겟형 광고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소비가 더 크게 일어날 가능성들이 분명히 높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이 넷플릭스는 이제 시작일 뿐일 것 같습니다. 글로벌 최대의 OTT사이긴 하지만 결국 그 뒤쪽으로 많은 OTT사들이 진출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디즈니 플러스 같은 후발주자들이라던가 애플 TV 이런 쪽들도 전부 다 지금의 악화되고 있는 수익성들을 개선시키기 위해서는 이런 광고요금제 도입이 필수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국내 쪽의 OTT사들은 상황이 더 심각합니다. 지금 적자 규모가 엄청나게 불어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글로벌 OTT사들과 경쟁을 해나가면서 구독자만으로 이런 수익성을 확보를 해나갈 수 있을 것이냐. 절대 불가능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쪽들에도 당연히 OTT 광고 요금제의 도입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OTT 관련된 광고 시장은 경기 침체기에도 타겟형 광고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을 중점, 니즈로 삼아서 굉장히 커나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 하락 속에서도 주가가 역주행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관련 기업들 한 2개 정도 살펴보면은 일단은 국내 1위 디지털 광고 플랫폼인 나스미디어가 있겠죠. 최근에 주가 상승이 굉장히 변동성도 있긴 하지만 다시 한번 오늘 상승하면서 정고점 돌파 시도를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일단은 신규 시장 만약에 OTT 쪽으로 열린다라고 했을 때 과반 이상을 역시나 또 점유를 할 것이다 라고 업계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1조 2천억에서 3천억 정도 되는 규모에서 보수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넷플릭스 관련된 광고를 24년도 정도부터는 4천억에서 5천억 정도의 매출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좀 기업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또 국내 3위 정도의 디지털 광고 판매 전문 이런 쪽의 기업이 또 하나가 상장이 돼 있죠. 인크로스라는 기업입니다. 물론 지금 나스미디어만큼 아주 극적인 주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데 오늘은 일단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강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결국에는 이런 기업들에게 어려운 경기 침체 상황에서도 기회 요인이 될 수 있는 또 하나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 이런 관점으로 좀 잘 공부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미 미국장에서도 넷플릭스가 다른 OTT 종목들에 비해서 간밤에 또 한 3% 이상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에서 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광고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전망을 짚어주시게 되는데요. 요즘 같은 시장에서 또 다른 투자의 힌트를 잡아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장을 관통할 수 있는 펀치 한 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최근에 보면은 일단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특이한 점은 하나 있습니다. 이 전기전자, 대형주,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고환율 레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업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은 반도체 시장에 외국인들의 매수 온기가 왜 들어올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시장 상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잠정적으로 했는데요. 일단은 환율 효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큽니다. 사실상 전에 보지 못했던 이런 환율들 1,400원대를 넘나드는 이런 환율 레벨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닝 쇼크가 나왔어요. 일단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좋지 못한 이런 실적들을 발표를 한 거고요. 일단 메모리 반도체 출하가 당연히 부진했고요. 거기다가 평균 판매 단가까지 급락을 하면서 굉장히 좋지 않은 영향을 실적에 미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일단 글로벌 경기 둔화 시그널들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까지 우려가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IT 전방의 수요는 굉장히 크게 위축이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전방 수요의 약세 흐름을 직격탄으로 맞을 수밖에 없는 이런 메모리 반도체 업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당연히 실적을 낙관할 수가 없는 그런 업황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메모리 가격 자체는 2023년 상반기까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쪽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는 이제 하반기부터는 신제품 출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회복을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또 전망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일단 빠르면은 한 4분기 정도부터 일부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은 적자 전환을 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굉장히 크게 고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의 업황이 너무나도 어렵고 지금의 둔화가 결국 침체로까지 이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높아져만 가는 금리에 소비자들은 더욱더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메모리 반도체, 모바일이라던가 태블릿 이런 쪽들에서 타격이 굉장히 클 거다라고 예상들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일단 전방 수요 쪽의 둔화를 고려를 했을 때 한 가지 이제 우호적인 부분들은
선두권 업체 쪽에서 일단은 생산량, 캐파 이런 쪽들을 조금 조절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지금의 주가의 어떤 하방 지지 이런 쪽으로는 조금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삼성 쪽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산하지 않겠다라고 또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관련된 장비, 부품, 소재 이런 쪽들의 주가의 움직임들이 같이 좀 나타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보통 보게 되면은 글쎄요, 이런 대형 반도체주들 그리고 장비주들의 흐름을 봤을 때 업황 대비해서 한 12개월, 1년 정도에서 최대 18개월까지 조금 선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10월 정도가 됐는데 내년 하반기 흐름을 보았을 때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선제적으로 외국인들이 업황이 나쁜 부분들을 반영된 주가에서 미리 선취매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 더 봐야 될 부분들은 분명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외국인을 따라서 조금 트레이딩한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좋을 것 같고요. 완벽하게 시장이 돌아서면서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 종목, 전 업종, 전 섹터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 온기가 들어올 때 그때는 조금 더 중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같이 동참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무조건 외국인 수급을 따라다녀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내용 오후까지 잘 참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키워드 원투펀치 교보증권의 사영관 차장이었습니다.